그의 고백을 듣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 여자다.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제가 살짝 미소 짓고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미소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준 씨의 삶을 엿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낡은 연구실에서 그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빌어먹을. 이 알고리즘은 대체 왜 이 지점에서 멈추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강렬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오려움이 들리고 그가 한숨을 쉬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처음부터.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이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 과거에 갇혀있을 시간 따위 없어. 나는 반드시 이뤄낼 거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 거야. 해냈어. 드디어 이걸로 박사님께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석세스라는 문구가 떴을 때 그의 얼굴에 번진 희미한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갤러리 아르테의 오픈식에서 저는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클래식 음악이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고모 최운숙 관장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같은 날은 흐트러짐 없이 행동해야 해. 갤러리 아르테의 얼굴은 바로 노란다. 저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모. 이미 수없이 겪어본 일인걸요.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썼어요. 이 새벽의 미소는 제가 직접 발굴한 작가의 초기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때 저는 군중 속에 서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림들을 유심히 살피던 그의 눈빛과 제 눈빛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게까지 들리는 듯했고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저만이 빛나는 듯했다는 그의 고백을 듣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 여자다.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제가 살짝 미소 짓고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미소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상호라는 사람이 나타나 하준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강하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같은 놈은 이런 데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 순간 싸늘한 분위기를 간지했고 그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상호 씨는 하준 씨의 과거를 들춰내며 비웃었고 소년원 딱지 같은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준 씨가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이 제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저기 저 예쁜 아가씨한테 관심 있냐?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같은 쓰레기랑 저런 아가씨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꿈도 꾸지 마. 저는 그 순간 제게로 향하는 시선과 함께 하준 씨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모가 다가와 소란을 제지했고 상호 씨는 하준 씨를 옛날 아는 동생이라며 폄하했습니다. 무슨 소란이죠? 박상호 씨, 공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박상호 씨, 이분을 정중히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불편한 소란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러 온 손님입니다. 직접 나갈 겁니다. 하준 씨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고모는 그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냉정하게 그를 밖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상호 씨가 비열하게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지만 하준 씨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쓰라린 마음을 안고 갤러리에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준 씨는 갤러리 밖 빗속에 홀로 서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주제 파악이라. 그래, 난 쓰레기였지. 소년원 출신. 감히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갇히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 따위 내가 바꿔버릴 거야. 저 여자를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당당하게, 완벽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증명해서라도.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찼습니다. 그는 비를 뚫고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는 그의 눈빛이 굳건한 결심으로 빛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고학 연구소에서 저는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고문서들을 살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 이 문양은 분명히 기존의 자료들과는 다른데? 그때 문이 열리고 하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 혹시 윤서연 큐레이터님 맞으신가요? 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약간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며칠 전 갤러리 아르테 오픈식에서 뵙던 강하준입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파일을 내밀며 자신이 박사님의 프로젝트를 돕고 있으며 이 고문서의 특정 문양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대 예술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그의 말에 저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들었습니다. 복잡한 고대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런 문양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는 조금 다른 거리인데 흥미롭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 문양이요. 고대 은어로 천국의 열쇠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문양의 배열이 특정 암호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비범한 집적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암호요?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개발 중인 AI 알고리즘을 이 문양에 적용하면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화적인 의미를 넘어선 실제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전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 초라한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AI 알고리즘으로 고대 문양을 해석한다. 매우 신선하고 도전적인 접근 방식이군요. 저도 이 문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는데 당신의 가설이 맞다면 정말 놀라운 발견이 될 겁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제 제안에 그는 기쁨에 참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죠. 제게 자료를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렇게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고 저는 새로운 지적 자극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준 씨는 그날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제가 준 자료들을 보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윤서연.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성공해야겠어. 아직은 멀었지만 하지만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 그녀가 있는 곳까지.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SNS에는 제 활동 소식이 가득했고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대비되는 제 화려한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연구소에서 고문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와, 강하준 씨. 이 문양에 숨겨진 규칙을 이렇게 빨리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큐레이터님께서 주신 자료들 덕분입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단서들이 많았어요. 그때 또다시 박상우 씨가 나타나 우리의 평화를 깼습니다. 뭐라? 강하준, 네가 여기 왜 있어? 그리고 윤서연 큐레이터님은 너랑 같이? 그는 제게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하준 씨에게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무례함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박상우 씨, 무슨 일이시죠? 강하준 씨는 저희 연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도움이라고요? 예, 큐레이터님. 이 녀석이 어떤 애인지 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얘는 하준 씨는 방 뒤로 따라 나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박상호 씨, 할 얘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시죠. 왜? 큐레이터님께서 네 과거를 아는 게 그렇게 두려워? 네가 살인죄 누명의 소년원 갔다 온 거 말이야? 저는 그 순간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며 하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명? 소년원 다녀온 놈이 어디서 뻔뻔하게? 큐레이터님, 이런 위험한 놈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박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상호 씨,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주세요. 그리고 강하준 씨의 과거는 이 프로젝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강하준 씨의 능력만 보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제 말에 박상호 씨는 당연한 표정을 지었고 하준 씨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그에게 계속 연구를 진행하자고 말하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호 씨는 분한 표정을 지으며 연구소를 나왔고 저는 하준 씨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갤러리 아르떼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앞에는 하준 씨와 함께 분석했던 고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원 출신이라. 하지만 그의 지성은 정말 놀라워. 저 정도의 통찰력은 흔치 않아. 그때 고모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 박상호 그 아이가 와서 뭐라고 떠들던데. 강하준이라는 청년 말이야. 소년원 출신이라고. 그게 사실이니? 고모의 질문에 저는 하준 씨 얘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고모, 그의 연구 능력은 정말 탁월해요. 그 고문서의 암호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연아, 예술계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곳이야. 특히 우리 갤러리는 더욱 그렇지. 너는 아르떼의 얼굴이야.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과 너무 깊이 엮이는 건 너에게 좋을 게 없어. 세상은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보고 너를 판단할 거야. 특히 너처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냉정하게 생각하렴. 네 꿈, 네 미래를 위해서라도 득실을 따져봐야 해.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고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고모, 그건 편견이에요. 그의 실력을 보고 판단해야죠. 그가 아무리 과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그를 판단해야 하다고요. 고모는 한숨 지으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저 그의 과거 때문에 외면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준 씨의 뛰어난 재능과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준 씨는 그 사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한 IT 스타트업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본 그는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날 일. 내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부숴버릴 거야. 그는 지원서를 작성하며 학력과 경력란에 솔직하게 소년원 기록을 기재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 기업의 문화 컨설팅 자문으로 잠시 방문했는데 면접장 밖에서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큐레이터님, 여기가 그의 놀란 목소리에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강하준 씨? 여기서 뵙다니 놀랍네요. 저는 이 기업의 문화 컨설팅 자문으로 잠시 방문했습니다. 강하준 씨는 예, 여기 신입사원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안내원이 와서 그의 면접 차례를 알렸습니다. 강하준 씨, 다음 차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신입사원? 강하준 씨,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람인 거죠? 제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준 씨는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와 기술력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열정적인 모습은 면접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하준 씨의 이 알고리즘은 정말 대단하군요.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작품 분석 시스템에 적용하면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력서에 기재된 소년원 기록은 저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저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이 회사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같은 시각 회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마친 후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하준 씨의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금 면접 본 강하준 씨 정말 대단하더군요. 천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원 출신이라고 솔직하게 밝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혹시라도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곤란하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모의 조언과 하준 씨의 당당한 태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뛰어난 인재를 단지 과거 때문에 놓친다면 그건 이 회사의 손실이야. 그리고 그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규정할 순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준 씨는 갤러리 아르테에서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큐레이터님, 무슨 일로? 제 면접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의 말에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하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면접관들 사이에서 당신의 과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숨을 죽인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큐레이터님이 저를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당신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하준 씨. 당신은 이제 이 회사에서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저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굳건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얽힌 운명 붉은 실 2부. 강하준 씨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로 결정한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를 믿었지만 사회의 시선과 고모의 걱정 어린 조언들이 제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하준 씨는 회사에서 눈부신 속도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맡은 프로젝트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강화준 씨, 정말 대단해요. 이 프로젝트의 난관을 이렇게 빨리 해결할 줄이야. 아닙니다, 팀장님. 팀원분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의 실력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박상호 씨는 여전히 하준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회사 곳곳에 하준 씨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 너네 그 신입사원 강아준 말이야. 걔 손활한 출신이라더라? 살인 누명 쓰고 갔다 왔다는데 뭘 믿고 같이 일하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졌습니다. 하준 씨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도 그를 향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 식사 자리에서도 그를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강하준 씨,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이 과연 충분한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긴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건 좀 불안하죠. 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를 추천했기에 그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저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하준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하준 씨,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진가를 언젠간 알아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큐레이터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큐레이터님께 누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를 끼친다니?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는 나의 자랑이야. 저는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하준 씨,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에게 전혀 누를 끼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제가 더 용기를 얻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하준 씨를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그의 능력을 회사 내외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저를 불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강하준 씨를 너무 감싸는 것 아니니? 내 평판에도 좋지 않을 수 있어. 저는 고모의 말을 이해했지만 하준 씨를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주한 부당함에 함께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하준 씨가 주도한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학품 분석 시스템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많은 언론사와 투자자들이 참석했고 저는 물론 고모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선 하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하준 씨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시스템이 가진 잠재력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놀랍군요. 이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예술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강하준 씨, 당신의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은 건가요? 저는 고대 문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술은 시대를 초월해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저는 그 메시지를 현대 기술로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고 저는 그와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하준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실력은 드디어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박상호 씨는 귀에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런 놈이 저렇게 뜨다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하준 씨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강하준 씨,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은 해냈어요. 큐레이터님 덕분입니다. 큐레이터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고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모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강하준 씨,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공이군요. 고모의 축하에 하준 씨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모의 눈빛에서 여전히 그를 향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발표의 성공 이후 하준 씨의 입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과 광연 요청을 받으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또 다른 시험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준 씨의 과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고 언론은 그의 소년원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준 씨, 당신의 성공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신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명이었습니까? 예,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제 기술과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하준 씨를 보며 더욱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향한 저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문서 연구를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의 진실된 모습과 저의 흔들림 없는 지지가 주변의 시선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고모가 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강하준 씨를 믿는다는 건 알지만 네게 해를 끼칠까 봐 걱정되는구나. 하지만 그 아이의 진정성을 나도 조금씩 느끼고 있어. 고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냉철했던 고모마저 강하준 씨의 진심을 알아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그럼 이제 강하준 씨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이라기보다 아직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지. 하지만 그의 능력과 노력은 분명 높이 살만해. 그리고 니를 위해서라면 나도 내 생각을 조금 바꿔볼 생각이다. 저는 고모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고모의 지지가 있다면 하준 씨가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준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팀을 이끌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팀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상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준 씨의 과거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야, 니네 팀장 강하준이 어떤 놈인 줄 알고 따르는 거야? 살인자 누명 쓴 전과자라고.
하준 씨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억울한 누명을 썼고 소년원에 다녀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제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당당한 태도에 팀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박상호 씨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준 씨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진정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준 씨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온전히 자신의 빛을 발하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고 그 옆에는 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함께 말입니다. 얽힌 운명, 붉은 실, 3부. 강하준 씨가 자신의 진실을 당당히 밝히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 저는 그가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능력과 진심은 조금씩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준 씨가 이끄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는 회사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대신 천재 개발자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괴롭히던 누명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준 씨와 함께 고문서 연구를 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고문서 속의 특정 문양이 암호화된 방식으로 당시 사건의 진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암호를 풀기 위해 밤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큐레이터님, 보세요. 이 배열.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여기에 적용하면 범인의 이름과 그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억눌렀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화면을 보니 고문서 속에서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상호 씨의 이름과 당시 사건에 조작된 증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준 씨의 과거 때문에 반신반의하던 시사관들도 우리가 제시한 고대 암호 해독 결과와 결정적인 물증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상호 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하준 씨에게 씌워졌던 누명은 낱낱이 벗겨졌습니다. 속보입니다. 10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A군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강하준 씨는 무죄로 판명되었으며 진범은 박상호 씨로 밝혀졌습니다. 강하준 씨의 천재적인 기술력과 집념이 억울한 과거를 뒤바꿨습니다. 뉴스가 보도되던 날 저는 하준 씨와 함께 그의 집에서 뉴스를 지켜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큐레이터님, 제가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알기에 저 또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저의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후 하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기술력과 선한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그는 그곳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고모는 더 이상 하준 씨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없이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하준 씨, 정말 대단하군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서연이의 안목이 옳았어요. 저는 고모의 칭찬에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고 하준 씨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막을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갤러리 아르테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그림을 유심히 살피는 제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큐레이터님, 처음 갤러리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옆에 서서 함께 그림을 보게 될 줄은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하준 씨, 저도 그랬어요. 당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당신의 진심과 능력을 보며 당신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세상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임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강하준 씨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고, 저는 그 연구소의 문화예술 자문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누명, 힘겨웠던 소년원 생활,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편견.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강하준 씨는 마침내 자신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 삶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얽히고 설킨 운명 속 붉은 실처럼 단단히 이어진 우리 둘만의 이야기였습니다.